에딧의 L 차장. 썸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첫 번째 네. 비디오고요. 네, 외국계 대기업에 대한 궁금증, 편견 이걸 한번 지인분들에게 맞아요. 알아봤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뭔지 음. 질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렇게 질문들을 같이 보고 저희가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 경험에 대한 그 피셔를 얘기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질문. 네, 외국계 대기업에서 영어 알못은 일할 수 없다. 분들이 영어를 24시간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영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긴 하지만 영어를 못한다고 외국계 대기업에 들어올 수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를 많이 쓰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어 때문에 외국계 대기업에 들어오시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입사가 안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직무 따라서 케바케이고 근데 하면 좋은 건 맞아요. 하면 좋은 건 맞고 옛날에 같이 이제 밑에 부하 직원 중에 아예 못했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얘기 좀 해주세요. 영어를 아예 못했던 친구. 아예 못했죠. 네. 아예 정말 this is what, this that 이 정도만 구사할 수 있었던 직원이 있었는데 시간이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본인의 노력. 그리고 많은 그 시간을 영어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론 본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영어가 많이 이제 들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들리고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회사가 여러분들 영어를 못 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외국계 대기업에 저는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도전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조건 본인의 노력은 하긴 하셔야 돼요. 맞아요. 들어와서, 노력은 필요하죠. 그래야지 넥스트 스텝도 밟으실 수 있는 게 맞고 모든 건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건 노력을 하긴 하셔야 돼요. 맞아. 그럼 두 번째는 뭐죠? 외국계 기업에 지원할 때 군문 자소서는 필요한가요? 그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자, 국문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 외국계 대기업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외국계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지원을 할 때 당연히 국문, 영문, 이력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영문 자소서를 조금 더 깊게 보시긴 하더라고요. 그 인사부나 아니면 담당자가 저를 인터뷰할 때 영문 이력서를 보고 면접을 보시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영문 이력서를 중심으로 하되 국문 자소서도 뭐 제출은 해야 된다? 그 정도? 하지만 맞아. 집중해야 될 거는 영문 생각해보면 쓰기 싫을 수도 있어요. 공문을 하나 적어야 되나? 근데 이것도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인사부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시간을 한두 시간 더 투자하는 거라면 그냥 전 내가 제출하는 건 최선을 다해서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차 면접이 있고 보통 외국계 대기업은 2차 면접까지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3차 하지 않았어요? 3차까지 있는 경우도 맞아요. 있었어요. 3차까지. 되게 인사부, 높은 직책을 그다음에 갈수록 저희 매니저, 그다음에 외국 상사까지. 맞아. 그럴 때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준비해가는 게 위로 갈수록 면접을 갈수록 영문 이력서를 가지고 더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영문 이력서를 가장 중심으로 하고 그 서브로 국문 이력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뭐죠? 외국계 기업은 연봉이 한국 기업보다 작다. 이 얘기도 엄청 많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연봉이 한국 기업보다 적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맨 처음 사회생활 시작했었을 때 한국 회사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외국계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옮겨가는 이직을 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제가 좀 피해를 봤던 게 아무래도 제가 원래 한국 회사에서 받았던 그 연봉에서 많이 올려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외국계 대기업의 연봉이 한국이 책정되는 그런 시스템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편견이라기보다는 한국 기업보다는 적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생각이 들어요. 첫 스타트는 저는 외국계 몇 개 안 다녀왔는데
같은 이제 학교 다녔던 애들을 보면 한국 기업 간 애들이 맞아. 활등이 저보다 높지만 근데 윗분들을 보면 외국계는 확실히 올라갈수록 연봉이 좀 베이스가 빨리빨리 올라가고 한국 기업은 매년 올라가지 않는 것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저 친구만 해도 한 3, 4년 동안 연봉이 안 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매년 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프업이 쉽고 그리고 승진을 하면 그 점프업이 완전 크죠. 네, 완전 크게 느껴서 굳이 뭐 한국 기업보다 스타트는 작을지언정 나중은 좀 다를 수 있겠다. 맞아. 그러니까 연봉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막 얘기했던 것처럼 적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네. 기회에 있어서는 외국계 대기업이 훨씬 많은 기회들이나 혜택, 맞아요. 입지 혜택들은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은 사실은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그렇죠. 어떤 거지? 외국계 회사는 연봉 협상이 가능하다. 연봉에 협상이 있습니까? 없는데 이제 외국은 워낙 외국 이제 그게 편견인 것 같아요. 진짜 편견. 외국인들은 굉장히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이 뭐냐면 굉장히 자유스럽고 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다. 상사라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더 어려워요. 사실 사람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연봉을 그 협상이라기보다는 그 한국계 기업은 연봉을 책정을 할 때 인사 고과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근데 외국계 기업도 말만 다를 뿐이지 인사 고과를 합니다. 해요. 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 완전 디테일. 그걸 또 영어로 적는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고도 그리고 어떤 그 업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성과, 어떤 개인적인 발전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평가를 맞아요.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상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한국계와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을 평가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개인의 역량을 얼마나 1년 동안 했느냐, 그러니까 업무적인 면에 이외에 내가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 개인 역량을 얼마나 높였느냐도 되게 많이 보고 그게 점수에 반영이 되고 맞아. 그리고 연봉에도 연관이 될 정도로 꼭 내가 잘해야 된다. 맞아. 잘하고 잘하면 그리고 잘하면 내 좋겠죠. 자신을 계속적으로 어필하고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알리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 맞아, 것 중요해요.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를 맞아. 업무적인 그런 많이 뿜뿜해야죠. 나 이 뿜뿜이 정도까지 아니라 거의 나 이런 거 못해요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그러니까 뭐 그게 연봉 협상일 수도 있겠죠. 왜 한국계 기업에서는 저 이것도 했고 이렇게 했고 그런 문화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맞아. 나를 프로모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외국계 기업은 워라밸이 잘 되어 있고 복지가 빵빵하다. 나는 이건 맞는 것 같아. 나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이제 한국 회사도 경험을 했고 외국 회사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 워라밸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회사에서 그 야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되게 좋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 내가 할 일을 그 시간 안에 처리하지 못했다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맞아. 워라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같고 맞아. 근데 복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정도까지 해주나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들의 혜택을 주더라고요. 워라밸이라는 게 또 이제 외국계라고 해서 나 퇴근 6시 깍 하고 이렇게 가는 분위기는 아니고 그치. 이제 일이 있으면 또 하긴 하지만 해야 되는데 그게 막 직장 상사와 때문에 내가 못 간다 이런 건 절대 없어요. 그냥 내 업무만 하면 내 집에 가면 되는 건데 옛날엔 눈치 보고서 회사 그 상사가 집에 안 가시면 일도 없는데 계속 컴퓨터 그런 건 앞에서 없어. 인터넷 하고 있었거든요. 저 눈치 네. 많이 보는 스타일인데 전혀 뭐 상사 때문에 집에 지금은 못 가고 맞아.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플렉시블 타임이라고 이제 요즘 많이 외국에서 맞아. 보편적인데 이제 내가 시간을 출퇴근 시간. 출퇴근 시간을 조율해서 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돈을 더 준다기보다는 시간을 준다? 맞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더 준다는 게 너무 시간이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외국계 대기업은 상하 관계가 없다. 상하 관계가 확실하지. 케바케긴 한데 나는 어떤 것 같아요? 나는 완전 확실했지. 미국 상사는 진짜 완전 무섭지.
이게 외국인 그 보스가 있는 거에 대해서 여기 연관 질문이 있긴 해요. 외국인 뭐죠? 보스는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화를 낼까? 뭐 화내는 거 보셨잖아요. 진짜 이게 영어인데 한국말로 들려. 막 이러면 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영어로 하면 죽을 줄 알아. 하셨지만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심지어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이메일에 그때 막 모든 애들이 다 바빠서 징징댔겠죠? 이제 모든 이제 스탑 와이닝이라고 왔어. 난 그 메일을 보고 이런 표현은 징징대지 말라. 그렇게 스탑 와이닝. 아니 오히려 되게 다이렉트하게 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이렉트하게 더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이렉트 얘기하면 나도 다이렉트하게 얘기하는 분위기는 맞지만 무서운 거 맞아. 뭐 일화 없으세요? 아니 왜냐면 한국 회사들은 오히려 이렇게 다이렉트로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뭐 법적이나 아니면 뭐 그런 어디죠? 국가 그 정보기관에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지만 사실 그 언어적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차이가 있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스 상하 관계가 너무나 명확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속상할 때도 생기는 것 같긴 해요. 막 친구들은 만나면 막 해전 막 이러고 막 어깨 쳐가며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막 90도로 인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껴안고 이렇게 인사하니까 디테일하게 이제 우리 사람 대 사람으로 일을 했을 때는 좀 더 엄격하고 맞아요. 잘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하는 맞아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적인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언어적인 맞아. 장벽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러니까 상사한테 말할 때 더 조심하고 단어 선택도 더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게 이렇게 막 쿨하거나 이런 사이는 네, 그리고 아니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 상사가 어떤 부분을 의도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해야만 맞아요. 그런 그 불협화음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외국계 대기업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 하나, 둘, 셋. 완전 예스. 인맥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계속 오랜 기간 동안 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회사에서도 들어오시는 분들 또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물론 오래 일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회사 안에서의 인맥이 쌓이기 마련이긴 한데 그런 그 인맥을 또 잘 쌓아놓는 것이 나중에 내가 그 회사 안에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그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맞아. 그분이 퇴사를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거나 레퍼런스 체크라고 하죠. 체크를 제일 많이 하죠. 레퍼런스 체크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완전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제 경험은 제가 다른 포지션에 어떤 이제 프로모션을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저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좋은 어떤 인상 받지 않으셨던 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좀 제가 그런 프로모션이 되는데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땠어요? 저는 좋은 경우였나? 저는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다 인맥으로 이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자리 있는데 더 지원해볼래? 그러지 않고서는 이제 지원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이제 좋은 자리를 넣어볼래 하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맥 관리는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그런 뭐 내부적인 평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모든 회사가 중요하겠지만 특히 외국계는 이직할 때나 뭐 이럴 때 그리고 중요해요. 외국계는 여러 가지 지사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에 있어서도 사실은 내가 어떤 역량을 보여준 부분들을 그 인맥이 굉장히 퍼트려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자리가 있었을 때 먼저 오퍼가 올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인맥을 잘 쌓아놔야만 이 회사 안에서 만약에 본인이 성장을 많이 하고 싶다 그랬을 때 그런 기회들이 찾아오는 거지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제한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나의 컨디션을 만들어 놓는 게 내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인맥은 다양하게 쌓아놓는 것이 좋다. 맞아요. 그리고 저 옛날 상사가 나한테 했던 말이 어떤 좋은 자리가 있을 때 좋은 포지션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라고 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자주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못해. 우리도 못하는데 잘 친하게 안 지내는 거 하는데 힘들긴 하나. 굳이 뭐 나쁜 기억까지 드리진 않는 거예요. 그렇지. 네. 맞아.